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840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5,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809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8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840명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가 80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1명입니다. 이 수치는 전날보다는 130여 명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가 269명이어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63명, 인천 35명 등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제 하루 동안 검사 건수를 보면은 32,437건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가운데 확진자가 111명 나와가지고 네. 신규 환자 중에 한 10% 비율 정도가 확인이 된 거고요. 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에다가 의심 신고 검사자 수를 더하면은 하루 새 9만 7천여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도 전날과 비교를 해보면 한 2,000건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진자는 한 800명대 정도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제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5명 늘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41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도 20명 나와가지고 누적 사망자가 1,027명, 평균 치명률이 1.56% 정도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1,000명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루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이 방역 당국도 3차 유행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3차 유행 들어가지고 첫 감소세다. 근거 몇 가지 들었는데요.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809명이고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총 121명입니다. 어제는 2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수도권 3만 2천여 명, 비수도권 4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든 검사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체계는 현재 여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수도권에 하루 이상 대기자는 사흘째 0명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도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93병상, 수도권 58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1,000병상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간의 선제 검사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 거리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또한 800명대로 낮아지며 현재 유행 사항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 사회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감소 추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곳곳에서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린 감소 속도는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노력을 잠깐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감소세가 다시 확산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환자 수보다는 전반적인 추이를 계속 살필 필요가 있으며 좀 더 확실한 감소세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2달 이상 남아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피로감이 큰 상황인 만큼 1월 17일까지 앞으로 열흘 남지만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해 감소세를 가속시키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여야 일상생활의 영역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생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 송구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6차례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118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수용 밀도를 완화하기 위해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정상을 고려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 조치하고 밀접 접촉자는 분리 수용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5차례 총 972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2,292명이던 수용 인원이 현재 1,320명까지 줄어 수용 밀도를 약 64%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의사 5명, 간호사 9명 등 의료진 14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확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중수본, 방대본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개 교정시설의 직원,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41개 교정시설도 조속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청구 요양병원에서는 어제까지 총 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어 46명의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3명도 오늘 전원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남은 음성인 환자에 대해서도 1인 1실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매일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 2명, 간호사 5명 등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어제까지 총 7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긴급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어 환자 56명을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16명의 환자도 병상을 확보하여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신병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집단 감염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총 6개 병원 33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진천 도움병원, 도움병원과 동안산 병원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고 최근 중수본 내 정신병원 시설 대응반을 설치하여 초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대응반이 현장 출동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분산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신질환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경증 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며 이를 위해 26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이상 증상 없이 열흘이 지나면 격리 해제되어 국립나주병원과 국립춘천병원 등으로 이송되며 현재 이를 위한 13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인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합니다. 발생병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전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여 전원 대상은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 등으로 이송하며 이를 위해 총 85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자는 발생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정신병원 간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전원 병상과 격리 해제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전원을 받은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상급 종합병원 간의 전원 의뢰를 위한 소통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신병원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예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에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현직 보건교사 137분이 어제부터 전국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 보건의료 단체에서도 인력 지원에 적극 동참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팀에서는 민간의사 약 1,200명을 모집하여 의료인이 필요한 기간에 총 66차례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약 5,300여 명을 모집하여 총 765명이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단체와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을 보면 다시 이전 주에 비해 약 5% 감소하며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환자 감소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올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올 1분기의 유행사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긴장이 이완되어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열흘 남짓의 기간은 보다 확실한 반전 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우실 때는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 전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우한솔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정점에서 감소 중이다. 하지만 느리고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근거로 대표적으로 든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졌을 이제 용어이기는 한데 방역 당국에서 이 확산세를 가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그간 3차 유행 동안에는 계속 그러니까 숫자 2를 웃도는 수치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지난주 재생산 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0.93에서 1 사이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확진이 됐다면 저와 이제 만났던 다른 네. 한 분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주에는 900명대에서 1000명대 사이로 계속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조금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재생산 지수에 더해서 집단 발생 비율 자체가 조금 줄었다 하는 것도 또 다른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환자들 가운데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분석을 했을 때 네.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율이 한 48% 수준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12월 말에는 30% 수준으로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이 집단 감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신규 확진자의 한 10% 수준으로 네. 환자가 계속 숨어 나오고 있는 있는 부분. 감염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는 환자들이 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아직 2달 남았죠. 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확진이 됐는지 알 수 없는 네. 비율, 이것이 이제 최근 통계로는 한 27%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이완하게 되면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느리고 완만하게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이제 동부구치소 관련 교정시설 관련 대책들이 언급이 됐어요. 네. 6차 전수검사를 했는데 0시 기준 1,118명입니다. 네.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네. 일단은 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포함해서 전국의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원인이 진단이 돼야 거기에 맞는 이제 대책이 들어가는 그렇죠. 걸 텐데 지난달 31일에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한 원인은 일단은 신입 수용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입 수용자라든지 아니면 신입 직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됐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대책을 오늘 좀 추가로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5차례 그간 이송을 해서 밀집도를 한 63% 수준으로 줄였고, 그리고 이 교정시설 직원들 사이에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 항원 검사, 빠르게 검사가 나오는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41개 교정시설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이 확진자들에게 접촉이 되지 않은 분들도 이제 밀집도를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대구 교도소에 있는 신축 건물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 총리가 그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 완화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간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기는 했지만은 이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피로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하면서 많이 만나 뵈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우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그렇죠. 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좀 맞춰갈 수 있는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마련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1월 17일까지 17일까지죠? 기한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아마 상황을 볼 것이고 보고. 그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집합금지보다는 사실 집합금지는 원칙적으로 보면 2명 이상도 모일 수가 없는 조치인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보다는
조금 감염을 완화시키는, 감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284명으로 어제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2명이 사망해서 도내 하루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84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5,94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69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보다도 50여 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용인의 수지 산성교회와 관련해 어제도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성의 정신과 병원과 관련해서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안산의 원단 제조 공장에선 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분류한 연차 감염 사례는 51.7%인 147명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72명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사망자는 하루 사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1일 사망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경우가 또 발생했습니다. 부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고양의 요양원에서 옮겨져 숨진 2명을 포함해 12명 모두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도내 치료 병상은 900여 개 가운데 16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27개가 가동 가능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추가로 확진자가 2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더 나왔습니다.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광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6명 가운데 9명이 기존 감염 경로와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5명은 광주 광산구 소재 청사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인데요. 이 중 4명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명은 뒤늦게 확인된 접촉자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기존 감염 경로인 광주 북구 소재 에버그린 요양원과 관련해 4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6명 가운데 다른 7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주요 감염 경로의 누적 확진자는 효정요양병원 관련 83명, 에버그린 요양원 73명, 청사교회 관련 53명입니다. 요양병원 내 감염이 계속되자 광주시는 해아림 요양병원을 요양시설 확진자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요양병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고 오는 18일부터 전담 요양병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이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일 기자, 순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말 종사자와 환자 등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병동 환자 등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어제 해당 병동에서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병동의 종사자와 환자 등 7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순창 요양병원을 코로나19 임시전담 병원으로 지정하고 확진자들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자 순창구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종사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종사자의 가족 1명도 추가 확진됐는데요. 밤사이 전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라북도 내 누적 확진자는 900명대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사흘째 낮아지는 추세지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고령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환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26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11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07명입니다. 사망자 3명은 70대 2명, 9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07명으로 사망률은 1%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 0시 대비 264명이 늘어서 총 2602명입니다. 1월 5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33,433건이며 1월 4일 총 검사 건수 33,137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264명으로 양성률은 0.8%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42만 5,767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229건이며 1월 5일 확진자는 5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64명은 집단 감염 20명, 확진자 접촉 155명, 감염 경로 조사 중 88명, 해외 유입 1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양천구 소재 요양시설 2 관련 7명,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 6명, 영등포구 소재 장례식장 관련 3명,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2명 등입니다.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현재 추가 발생이 확인된 동부구치소 66명은 금일 0시 기준에는 통계에 미포함되었습니다. 추후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날 실시한 직원 전수 검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월 5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4.6%이고 서울시는 73.4%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08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74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34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총 5,071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804개로 가동률은 35.6%이고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2,757개입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